안녕하세요. 황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한전 KPS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사마 알루미늄, 한국가스공사도 물론이지만 에너지 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두산 피어스라고 한전 KPS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균일하게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지만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상당히 좀 높인 상태이기도 해요. 뭐 지금 수익률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인데 한전 KPS는 저는 무조건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뭐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잖아요.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할 때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이차전지, 방산, 원전. 지금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쪽 섹터들입니다. 자, 원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대한 3조, 보통 이제 2조에서 4조까지라고 보고 있어요. 4조까지라고. 이게 이집트 엘자바 원전이 원래 러시아가 입찰을 따냈던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청을 받아서 한전이 참여를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한 10% 정도 매출 규모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2조에서 3조 아니면 높으면 4조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밑에 한전이 러시아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시공 이런 것 EPS 시공 조달 뭐 이런 것들 EPC 다 이제 맡았어요. 시공이랑 설계, 조달 이런 것들을 하청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설계 시공을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고 한전 KPS는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출자로 설립된 발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전력에서 100% 전액 출자, 뭐 지금은 이제 100%까지는 아닌데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다. 자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팀 코리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설계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발전회사, 뭐 신재생 에너지 물론 해서 여론 공급 설비라든가 뭐 등등 자가 발전 설비, 뭐 이런 유지 관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운전 정비, 발전소 운전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뭐 예상보다 원전 산업이 안 좋다 그러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서는 한전은 적자가 나고 있어도 얘는 자회사인데 영향이 없고 거의 대부분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적들도 나쁘지 않아요. 단기 손익이 줄어든 그런 시점은 있었지만 다시 엘다워 원전을 수주를 받음으로써 정상화가 될 것이다. 오히려 컨센서스가 좀 더 상향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집트 이후에도 뭐 사우디도 있고 체코도 있고 뭐 다른 이제 기업들 국가들에서 지금 원전을 좀 받으려고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완전히 국제 정세가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유가도 상승을 해, LNG 가격도 상승을 해. 우리가 원전 이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기업들도 기후 변화를 위해서 탈원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기후 변화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화력 발전이에요. 화력 발전. 가스 발전이라든가 LNG 뭐 이런 뭐 복합 발전소가 크게 문제인데 원전은 이 방사능이 문제가 좀 되긴 하지만 잘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유럽의 텍소노미에도 통과가 됐었던 그런 이제 전력원이다라는 거죠. 이제 국제적인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라이벌이 누굽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랑 공산주의랑 좀 약간 차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따라서 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약간 그런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사업 이거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중국 쪽에 원전을 입찰을 내줘 버리면은 얘네들 핵심 중국 쪽에서도 미국 쪽에 입찰을 뭐 승인을 해줘 버리면은 핵심 기술을 빼나갈 수 있는 거 미국은 뭐 걱정은 없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력을 좀 빼갈 수가 있겠죠. 얘네들 자국의 원전 이 경쟁력 기술력을 여기서 좀 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영 같은 경우에서 좀 예민한 그런 문제입니다. 국가별로. 자 그럼 라이벌이 중국, 러시아 제외를 하고 프랑스하고 미국이 남아 있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이 둘이 동맹을 하기로 했어요. 프랑스가 강력한 라이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이 미국이랑 동맹을 하면서 미국의 수주를 받으면은 러시아에서 하청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하청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역대급 가뭄으로 그리고 원전 같은 지금 운영 시설에서 뭐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원전이 절반 정도 가동이 멈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그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원에서 비중 자국의 에너지원으로서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느긋하긴 해요. 에너지 위기에서도 원전 덕분에 느긋한 프랑스. 에너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각국에서의 유럽 가스 탈원전했던 독일 원전 폐쇄 연기 계속 고려를 하면서 그래도 에너지 자금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전력 생산의 71%가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절반가량이 뭐 수력 역대급 가뭄에서 이 물을 강물로 가지고 원전에 계속 식혀줬던 이 온도를 낮춰줬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절반에서 결함이 좀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 약간 이런 원전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라이벌 그런 것들은 프랑스의 그 경쟁력이 좀 낮아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3조 잭팟, 마골은 K 원전 르네상스, 탈원전 폐기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력을 가지게 있게 됐다. 유럽으로부터 중동까지 K 원전 르네상스가 온다.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당연히 한국전력과 팀 코리아에 참여되어 있는 우리 한전 KPS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높겠죠.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필리핀, 카자흐스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실적에 대한 개선세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크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한전 KPS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전 KPS 보이죠? 지금 9%대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것들은 39,000원대예요. 한 4만 원대 가까이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목표 구간들 좀 잡아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39,000원대 39,768원 좀 대응을 했으니까 이 사고 팔고 좀 이 뭐랄까 좀 사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이 구간에서 좀 이제 잡아갔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때쯤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평균 단가를 낮추면 그만이에요. 이 전략이 중요한 거죠,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 1차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대응을 잡아간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저는 목표 구간은 47,500원대라고 봅니다. 49,500원, 47,500원대. 자, 그래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9%가량의 수익을 목표 구간으로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슈팅이 살짝 이때처럼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47,500원대 목표 구간 잡으면은 저도 한 19.4%가량 수수료 제외를 하고 뭐 이 정도 수익을 목표 구간으로 잡고 있다. 저도 이제 뚫고 올라갈 때 추세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뭐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것들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은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충분히 기다림의 시간이 보상이 좀 되겠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집트 이후에 수주가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수중을 살짝 봤다가 다시 돌파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원전의 다른 나라들의 수주에 대한 여부들 이런 기대감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매도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본 다음에 목표 구간은 6만 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한전 KPS의 실적에 대한 반영이 좀 되긴 하겠지만 6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이 다음에 대한 수주, 여러 가지 수주가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전략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도움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잡아가는 그런 방식을 참 좀 '결정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부방에 들어와 가지고 다 같이 함께 하자고요, 함께. 저도 혼자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뭐 저는 이제 이런 의견들 제시를 좀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토론을 하셔 가지고 매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니깐요. 검색 시도 받아 가시고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공부방에서도 종목들 받아 가시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